지난 8월에 천안에서 빠샤 사건으로 정말 많이 알려진 동물학대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50대 남성이 전기 자전거에 반려견을 매달고 무더운 날씨에 30분 이상 질주를 해서 개가 결국에 사망한 동물학대 사건입니다.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전 국민의 분노가 청원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개요나 법적 대응, 사회적 반환, 그리고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25일 저녁 천안시 동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발생했는데, 피의자는 50대 견주 A씨고요. 피해 동물은 콜리 품종 대형견 파샤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냐면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시속 10에서 15km로 30분 이상 질주를 했어요. 당시 온도는 28.1도였고 습도는 79%였는데 무더위 속에서 파샤는 힘겹게 끌려가면서 피를 흘리고 호곤란과 열탈진을 겪었습니다. 시민들의 제지와 경찰 및 시청팀에 신고했지만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망 원인은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는 도중에 사망했는데 질식사와 피로누적 이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고, 무더위 속에서 30분 이상 달리게 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땡기다가 이거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강하자트 해버린 거예요. 전기 자전거로 이렇게 막 달리는 행위가 정말 심각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로 A씨는 건물 옥상 등 열악한 환경에서 2마리의 개를 방치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고, 또 이전에 분양 보낸 다른 개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단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학대의 연장 선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확인을 진행을 했고, 우리가 동물에게 신체적 상해, 죽음, 유발은 어떻게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 가능해요. A씨는 이렇게 변명했다고 하는데요. 운동시키려 했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강아지 이 패드 자체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뭐 자전거를 끈다든지 뒤에서 확 끈다 해도 사람 바라고 달라요. 뭐 얘네들은 운동화나 구두나 이런 것도 신지 않잖아요. 이 피부 면들이 바로 그대로 닿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이나 그 도심 속에 있는 환경들에 막 거칠거칠한 면들이나 아스팔트 부분들이 이렇게 닿는데 땡겨가지고 긁으면은 패드가 다 나갑니다. 그 패드가 나가가지고 피가 흐르면 피 흐르는 거를 몰랐을까요? 걔가 막 움찔움찔하면서 막 그 분명히 소리 질렀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30분 이상 지속을 해가지고 걔가 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반항이 일어나가지고 시민들이 분노해가지고 경찰과 천안시청에 강력하게 지금 신고를 하고 있고, 반복적인 학대가 없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청원 같은 경우에도 28일 기준으로 4만 명 이상을 돌파를 했고, 가장 또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는 동물보호팀의 대처와 경찰의 행정 실패적인 부분, 그리고 현장에 대한 초동 대처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단체나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크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라인 청원은 4만 명 이상 서명 동참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한 생명이 이렇게 무참하게 희생된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침묵한다면 더 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파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원 내용에서 동물보호법 강화, 행정 시스템의 개선, 동물학대 예방교육 확대 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담겼습니다. 이런 쟁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엄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런 부분들, 책임자의 어떤 징계라든지 진상조사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 요구는 솜방망이 처벌이 너무 심각하죠. 진짜 솜방망이에요. 걔가 생명체로 분리된 것도 아니고 폐기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학대 사건이 일어나도 제대로 된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법률적으로도 진행하지만 너무 솜방망이가 많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물권 소유권 박탈 법을 제도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솜방망이 처벌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동물학대 사건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샤 사건은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 그리고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동물보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물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을 유발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실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속지된 실제 사건 중에 실제 기소율이 30% 미만이고요. 그 중에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거죠. 이런 비판은 솔직하게 지금 사법의 시스템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을 진행하는 분들이 또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인식에 대한 변화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법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행정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진 게 눈에 띄게 보이니까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참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법에 따라서 최대 징역 5년, 그리고 동물 소유 금지 명령, 그리고 학대자 등록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요. 미국은 주별로 상이하지만 중범죄로 분류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에서 동물학대를 폭력범죄로 분류해서 추적을 하고요. 동물학대자 등록제를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헌법에 동물보호 조항을 명시를 했고 엄격한
동물 등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대 징역 3년 이하, 손방망이, 실제 처벌은 격리, 동물 소유권 제한의 조치가 굉장히 미흡해요. 빠샤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한테 돌려줬대요. 빠샤 지금 사건 일어난 이 강아지도 보호자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그런 부분도 논란이 지금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등록과 관리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파샤 사건이 남긴 과제는 법적 처벌 강화, 행정 시스템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감시하고 신고해야 되고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가져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그리고 또 제고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동물학대 신고 대응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고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해야 됩니다. 학대 의심 동물 즉각 격리 조치 강화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동물보호법 개정, 처벌 강화, 학대자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 양육 교육의 의무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에 동물보호 조항을 신설을 해서 더 검토를 해야 돼요. 동물 경찰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동물 복지 교육 정규 과정화해야 됩니다. 동물 경찰제를 도입하는 건 뭐예요? 동물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경찰이 돼서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빠르게 해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화해야 돼요. 지금 그냥 경찰들이 반려동물도 모르는 경찰들이 가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니까 대응이 안 되잖아요. 상황에 대한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파샤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단계적이라도 할 수 있는 플랜들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파샤의 죽음이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전한 파샤 사건은 우리 사회의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제도적 미비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 생명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떠났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법적인 책임 강화, 행정 시스템 개선, 사회적 인식의 변화. 법적인 책임 강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인 처벌과 그리고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행정 시스템 개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학대 신고부터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놓고 관련 공무원의 뭘 강화해야 돼요? 전문성을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서 동물에 대한 존중을 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인식이 개선되어야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교육이나 캠페인이죠. 교육이나 캠페인을 좀 제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샤의 죽음이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전국적으로도 이 내용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샤 사건이 우리 동물 학대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경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